TMI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한국은 구정이 메인이라서 신정에는 별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새해잖아요. 일본은 구정이 없어서 신년에 쉽니다. 보통 새해에는 오세치와 소바를 먹는 게 풍습이고요. 소바는 긴 면처럼 장수하라는 의미이고, 오세치는 도시락 같은 곳에 조그맣게 장수를 의미하는 반찬들을 여러 종류를 넣어서 새해에 먹는 거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오세치는 비싸서 보통 만들어 먹거나 저렴한 오세치를 사서 먹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백화점을 가니 오세치 코너가 있어서 봤는데 3,000엔 정도부터 25만엔 정도까지 있더라고요. 25만원짜리는 누가 먹는 걸까요? 아무튼 모두 새해에는 돈 많이 버시고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RPA가 확산될 수 없는 이유. RPA란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용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로봇이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는 것이죠. 원래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 윈 액터, 컨트롤 M 등이 선점한 업무 자동화 시장을 MS가 판도를 바꿨죠. WWF, 윈도우즈 워크플로우 파운데이션이라는 무료 엔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무료 엔진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연결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무료 엔진이라서 UiPath사가 제일 먼저 도입해서 RPA라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UiPath는 초기 5천억 원이라는 경이적인 투자액을 받아 한 번에 이름을 날리면서 RPA 시장에 뛰어들어서 기존의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나 윈 오토메이션 등등, 윈액터, 컨트롤 M 등등의 강자들을 누르고 세계 RPA 1위에 등극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트남의 FPT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이걸 보고 아카봇이라는 툴을 만들어서 UiPath가 이미 깔린 기업의 리플레이스 영업으로 시장을 키워갔죠. 어차피 같은 엔진이라서 UiPath에서 만든 XAML 파일을 아카봇에서 다시 실행이 가능했거든요. 치사하지만 시장은 가성비 경쟁이니까요. MSDN의 WWF의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개념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 UiPath의 스테이트 머신을 설명한 이미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게 아카봇의 스테이트 머신을 설명한 이미지입니다. 너무 똑같죠? 당연히 엔진이 같은데 제로부터 새로 UI를 만들기엔 너무 방대해서 툴의 레이아웃만 빨갛게 파랗게 만들고 버튼 배치 정도만 바꾸고 상품을 출시한 거죠. MS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다양한 버그 픽스나 기능 업그레이드를 따라오는 속도를 커버하지 못하면 이 엔진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기술력은 필요하죠. 그런 단점보다 엄청나게 강력한 엔진을 무료로 주니 받아 써야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이런 강력한 엔진을 공개했을까요? 전에 제가 MS가 애플을 보고 플랫폼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다고 한 게 있죠. 이미 플랫폼이 무엇인지 아는 MS는 플랫폼은 무료로 뿌리려고 합니다. 때문에 WWF를 무료로 뿌리면 그 엔진을 기반으로 유료로 팔든 무료로 뿌리든 시장은 넓어집니다. 그 속에서 마켓플레이스를 열고 커스터마이징된 XAML을 모듈화시켜서 판매하는 시장을 열었죠. 때문에 UiPath나 아카봇을 설치하면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 마켓플레이스가 표시되고요. 마켓플레이스에 컴포넌트를 팔 사람들은 반드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서 올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WF를 탑재한 소프트웨어는 MS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매년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RPA 관련 영업차 많은 대기업에서 미팅을 했었는데요. RPA를 무슨 완벽한 대체인간 마냥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이냐면 RPA 자체는 사람이 하는 데스크워크를 대신 작업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사람이 하는 마우스, 키보드 조작을 이젠 로봇이 화면을 인지해서 조작하는 것이거든요. 로봇은 사람이 시키는 것만을 하고 사람이 지정하지 않은 예외가 발생하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 AI 랩스에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중간에 멈추면 다시 사람이 하니까 있으나 없으나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사람이 하는 영역은 사람이 하는 영역을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것 뿐이지
나온 문제에 책임을 지는 게 RPA가 아니라고 하자 책임도 안 질 거면 도입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거절당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RPA를 도대체 뭐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일본에서 니츠라는 일본 최대의 물류회사에서 하는 RPA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니츠는 UiPath라는 툴을 사용해서 연간 160만 시간의 인간의 작업을 로봇이 해주고 있습니다. 즉 833명을 1년 동안 안 써도 되는 분량이고요. 사람은 틈틈이 휴식도 하고 하루에 8시간을 풀로 일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24시간 일을 불평 없이 일을 해줍니다. 데모도 하지 않고요. 딴짓도 하지 않습니다. 인사관리나 복리후생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걸 떠나서 RPA는 예외 상황을 모두 기록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예외 상황은 멈춥니다. 그게 또 안전하죠. 머신러닝으로 예외 상황을 학습해서 어떻게 해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런 상황 아니면 일단 멈추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매뉴얼 중심의 업무 시스템에서는 RPA 도입이 아주 쉽죠. 매뉴얼에 하면 안 되는 상황을 기록하는 것보다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사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잖아요. 예외 상황에 RPA가 멈추면 그동안 해왔던 작업자가 그 예외 상황을 확인하고 분석해서 그 해결 방법을 체크하고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있던 동안 그 작업자가 일을 하던 일을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죠. 즉 작업자 10명 쓸 작업을 1명으로 줄이고 쉬엄쉬엄 자기 일을 하면서 로봇을 지켜보다가 로봇이 멈추면 재개할 때까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 더 추가해서 수동으로 메꾸다가 로봇이 재개하면 다시 그 사람은 쉬는 그런 방식입니다. 전국 4,000여 개의 지점에 모든 PC와 장치, 프린터, 팩스 등등 전자장치를 모두 UiPath가 중앙에서 각자 역할을 정의해서 보내면 각 지점에서 PC가 혼자 마우스 키보드로 움직여 작업하고 작업 결과가 전표로 출력되면 그걸 사람이 상자에 붙이고 드라이버에 전달하는 정도의 일을 합니다. 니츠의 RPA 팀은 총 12명입니다. 12명이 현재는 833명분의 일을 해주고 있는 거죠. 기업으로 보면 엄청난 효자팀인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업무량은 늘지만 12명의 인원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미즈호 은행에 뒤처진다면서 200만 시간을 줄이는 게 이번 목표라고 하네요. 일본은 경쟁적으로 인간의 업무 시간을 RPA에 넣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전제 속에서 RPA 시장의 규모는 달라지고 있죠. 아마 한국에서 RPA 사업을 제안하셨거나 참여하신 분들은 갑들의 꽉 막힌 생각에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에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UiPath로 DX를 합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RPA로 업무를 지원합니다. KDDI에서는 1인 1로봇을 만들라는 회장님의 지시로 대대적인 전사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KDDI 이야기가 나와서 또 제 자랑해야죠. KDDI 본사에 RPA 교육을 하러 제가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RPA의 위대함을 우선 전 사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샘플을 만들어줘야 했는데요. 이때 KDDI 직원들이 이건 못하겠지 하고 준 것이 직원의 휴가를 받는 시스템에서 CSV로 떨군 데이터와 종이로 낸 휴가계를 OCR로 읽어내서 모든 휴가 처리를 전혀 다른 자바로 만든 시스템의 ERP에 입력을 해주고 그 중에서 일반 사원은 연 5일, 과장 이하는 0.5일씩 쉰 거 제한 5일, 그리고 부장 이상은 제외로 연간 5일 이상 안 쓴 사람에게 남은 필수 휴가와 휴가를 쓰라는 안내 메일을 매달 자동으로 보내는 것을 RPA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수동이었고 자바로 만든 ERP 시스템에 CSV 업로드나 이런 기능들이 아직 없는 상태였더라고요. 2일 동안 요건을 분석하고 3일 동안 UiPath로 혼자 만들어서 시연을 했는데요.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 지난달에 보냈던 사원 목록이랑 RPA가 처리했던 지난달의 사원 목록을 대조하다가 각 부서의 인사 담당자들이 오타나 계산 미스로 잘못 기입된 사람들까지 찾아내줘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의 실수를 전부 다 로봇이 찾아주니까 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RPA라고 했지만 아마 사원들은 이제 RPA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시하지 않을까 불안했다는 웃지 못할 실제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RPA는 현재 초기 시장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보다 빠른 속도로 그동안 인간밖에 못하던 업무들을 하나하나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입된 RPA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끝.